안녕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교과서와 노트를 챙겨오지 않은 친구들은 어서 챙겨오시고요. 반드시 노트는 있어야 한다는 거, 필기는 꼭 해야만 한다는 거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시간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이 많은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첫 번째 1강을 수업할 때 오류를 범했더라고요. 첫 녹화라고 좀 흥분을 했는지 아주 큰 잘못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앞장 이렇게 넘겨보시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프를 하나 그렸었어요. 그때 제가 가로축은 우주의 크기예요. 세로축은 시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자, 보통 우리 과학에서는 가로축을 항상 기준으로 삼거든요. 근데 과학에서 가장 크게 기준으로 사용되는 애가 누구냐면 시간이에요. 우리 가로축에다가 시간을 적어야 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주가 생성되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다시 말해 우주의 나이라고 했었고요. 이 시간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의 크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세로축을 우주의 크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X축과 Y축을 바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프의 모양은 하나는 증가하는 거, 하나는 어느 정도 증가하다 멈추는 거, 하나는 증가하다가 감소해서 소멸하는 거, 이 그래프의 모양은 변함이 없고요. X축과 Y축만 바꿔서 그려주시면 된다는 거, 요것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다음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강과 2강에서 우주가 어떻게 팽창을 하는지, 이 우주,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물질이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그때 물질의 생성이 될 때는 작은 것부터 생성이 된다고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원자라고 하는 물질 두 가지는 뭐랑 뭐였나요? 그쵸, 수소와 헬륨이 몇 대 몇으로 그죠? 3대 1로 생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쨌든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만들어지는 수소와 헬륨만 있으면 지금 우리가 흔히 우리 지구상에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걸 모두 다 만들 수 있을까요? 막 수소와 헬륨만 있으면 건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고 막 그래요. 자동차도 만들고 막 그래요. 그죠? 그러진 않거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뭔가 건물 만들려면 철도 있어야 되고 구리도 있어야 되고 되게 많은 원소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까지밖에 못 만들었다? 그죠? 수소와 헬륨까지밖에 못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 이외의 물질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게 바로 뭐랑 관련이 있냐면 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별의 탄생, 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주계열성이라는 별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 별이 처음 탄생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죽을 때까지 어떠한 진화 과정을 거치는지 이 세 가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 조금 열심히 하셔야 다음 시간에 편하게 넘어갈 수 있으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용 별의 탄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장 처음 별이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제가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다소 그림이 난해할 수 있으나 최대한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래요.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제가 글씨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의 탄생. 일단 우주에서는 빅뱅, 펑 하고 터졌어요. 터지고 나서 갑자기 별이 똑 하고 튀어나오는 건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먼지도 퍼져나갔을 거고 엄청나게 많은 가스도 나오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 가스의 주성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빅뱅 이후의 우주의 생성 과정에서 많이 만들어지게 된 수소와 헬륨일 거예요. 이 수소와 헬륨은 물질 상태로 존재하는데 액체나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주 공간에 이렇게 기체 상태 또는 가스라고도 부르거든요. 가스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먼지와 가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빅뱅 이후에 만들어진 먼지와 가스들은 우주 공간에 균일하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매우 듬성듬성하게 모여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지들끼리 많이 뭉쳐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듬성듬성한 것
서로가 모여있는 곳 중에 어디를 집중하면 될까? 그쵸? 뭔가 이 먼지와 가스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이 부분을 좀 집중하시면 됩니다. 물질들이 모여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밀도가 높다 할까요? 낮다 할까요? 그쵸? 밀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고밀지역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지금부터 우리는 이 밀도가 높은 이 고밀지역을 집중하도록 할게요. 애초에 먼지와 가스가 촥 하고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었어요. 근데 얘네가 여기저기 움직이다 보니 지들끼리 이렇게 모이게 됐거든요. 근데 뭔가 물질들은 가까이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이 점점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서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 힘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중력이라고 부를 거예요. 먼지와 가스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이걸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 중력이 작용하다 보면 안 그래도 모여있던 애들이 조금 더 가깝게 뭉쳐지게 되거든요. 이때 얘네가 더 뭉쳐진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운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 성자는 별성자고요. 운자는 구름 운자인데요. 어쨌든 별이 되기 전의 상태인 이 먼지들이 구름처럼 모여있다 그래서 성운이라고 얘기해요. 아직은 완전한 별은 아니에요. 그냥 성운입니다. 근데 이 가스들이 뭉쳐있는 이 애들이 중력이 잠깐만 작용하고 멈추느냐?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끌어당기기 시작한 애들은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세게 지들끼리 끌어당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구름처럼 조금 크게 모여있던 애들이 이 가운데 부분에 완전 밀집하게 되거든요. 이 완전 밀집하게 된 이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운에 중력이 계속 작용하여 가운데 뭉쳤다. 이 아이를 완전한 별은 아니지만 별의 원래의 상태다 그래서 원시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람 있잖아, 사람의 이정 상태를 뭐라고 불러요? 그쵸? 원시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원시인이 사람인가요? 그쵸? 사람은 아니에요. 원시인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기 전의 상태를 원시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원시별은 완전한 별은 아닌데 이 완전한 별이 되기 전의 상태, 이전의 상태라 해서 원시별이라고 부른다고요. 어쨌든 성운 상태에서 지들끼리 계속 끌어당기다 보니 지들끼리 이렇게 압축이 돼서 이렇게 가운데 몰리게 되는 이 상태를 원시별이라고 하는 거고, 원시별일 때는 이 먼지와 가스들 사이에 중력이 계속 작용할까 안 할까? 그쵸? 어쨌든 얘네는 모이면 모일수록 더 큰 중력이 작용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중력이 작용하면 작용할수록 서로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덩치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그죠? 얘네는 계속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점점 덩치가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의 크기가 이 더 안쪽으로 작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원래 요만했던 애가 중력이 작용해서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중력으로 인해 작아졌다. 그래서 중력 수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원래는 듬성듬성하게 퍼져 있던 애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함으로 인해 수축을 했다고요. 그러면 이 가스의 온도가 증가할 것 같아요? 감소할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막 펼쳐져 있던 애들이 점점 가까워졌어. 그럼 주변에 있는 애들이랑 자꾸 부딪히겠네? 그럼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죠? 열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중력 수축이 작용함으로 인하여 원시별이 계속 작아지다 보면 밀도가 더 많이 커지게 될 거고요. 밀도가 더 많이 커지게 되다 보면 온도가 미친 듯이 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중력 수축이 작용을 하면, 그러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해서 몸체가 작아지다 보면 이 가스들이 완전 뭉쳐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는구나. 이걸 세트로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어쨌든 이 원시별의 온도가 높아질 건데요. 온도가 얼만큼 높아지게 될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100도, 200도 정도가 아니라 1000만 K만큼 커집니다. 1000만 K라고 하는 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제 한 1300도 1300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높은 온도예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원시별 내부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원시별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가스가 어떤 성분이었냐면 수소 또는 헬륨이라고 했었는데 이 중에서도 수소가 훨씬 많거든. 이 수소가 드디어 무슨 짓을 하냐면 지들끼리 합쳐지는 반응이 일어나요.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소 핵이 합쳐지는 융합되는 반응이다. 그래서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핵융합 반응은 뭐냐면 작은 핵이 합쳐지는 반응이다.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수소가 합쳐지는 반응이다.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치, 원시별에서 일어난다. 근데 원시별에서 일어나는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은 반드시 중력 수축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서 이때 온도가 얼만큼 올라갔냐면 1000만 K만큼 올라가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한 요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완전한 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원시별이었어요. 완전한 별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완전한 별이 아닌 원시별이 1000만 K만큼 온도가 올라가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비로소 완전한 별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요. 조금 그림이 난해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제가 글씨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별의 탄생 가장 처음 상태는 무슨 상태였냐면 먼지와 가스들이 우리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먼지와 가스들이 듬성듬성하게 있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모여있는 고밀 지역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많이 모여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고밀 지역에서는 지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중력이 작용하다 보면 펼쳐져 있던 먼지들이 조금 뭉쳐진다고 했어요. 근데 얘네가 뭉쳐져 있는 형태가 마치 구름과 같다. 그래서 성운이 된다. 성운이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먼지들이 구름처럼 형성되어 있었는데 성운이 형성되고 나면 더 이상 중력이 작용하지 않나요? 그쵸, 아니라고 했어요. 중력은 끊임없이 항상 작용을 한다고요. 근데 이 중력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면 계속 지들끼리 끌어당기는 힘이기 때문에 덩치가 작아진다, 덩치가 커진다. 그죠? 덩치가 작아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중력 수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덩치가 작아지는 걸 중력 수축이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성운이 중력 수축, 덩치가 작아지고 나면 완전한 별이 되기 이전의 상태인 먼지별이 아니라 원시별이야. 원시별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도 역시 중력은 끊임없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중력이 작용하면서 얘는 계속 수축작용이 일어난다고 했고요. 이 중력 수축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면 온도가 얼마만큼 높아진다고 했어. 그저 온도가 매우 많이 높아지는데 얼마만큼 높아지냐면 1000만 K 이상만큼 엄청나게 고온 상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1000만 K 이상의 온도가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 그쵸?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완전한 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거 여기에다 적을게요.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가 완전한 별의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별의 탄생 과정이에요. 애초에 성운이 형성된 다음에 계속적으로 중력이 작용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완전한 별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때 마지막에 형성된 요 별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별 이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요 별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앞으로 얘기하도록 할 거냐면 네 글자. 혹시 들어봤나? 이렇게 부르는데. 그죠? 제가 아까 처음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주, 개, 열,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만들어졌던 이 별의 탄생할 때 이 별은 앞으로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주계열성 별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지만요. 어쨌든 우리는 이 주계열성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 체크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주계열성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전에 탄생한 별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주계열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별이 어떠한 계열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좀 전에 탄생했던 별은 주계열성이라는 요 상태로 가장 오랜 시간 견디거든요. 그래서 태어나고 나서
청년이 늙기 직전에 사람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완전히 우리가 별이다 라고 부르는 그 별이 주계열성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주계열성의 특징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주계열성 별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뭐가 일어나야 한다고? 무슨 반응? 그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핵 중에서도 가장 작은 핵이 누구냐면, 그리고 처음 우주에 가장 많았던 핵이 누구냐면 수소핵이거든요. 이 수소핵이 합쳐지는 반응인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계열성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원시별에서 중력수축이 작용해서 1000만 K가 넘고 나면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이때를 드디어 우리가 주계열성이 되었다 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이 뭐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수소핵을 합치는 반응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핵이 필요하냐면 수소핵이 필요합니다. 이 수소핵을 합칠게요. 여러 개를 합쳐요. 그래서 조금 더 큰 핵을 만듭니다. 수소핵보다 큰 핵이 뭐예요? 그 다음 거? 그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대로 2번 원소 헬륨이거든요. 이 수소핵이 합쳐져서 조금 덩치 큰 핵을 만드는데 그 핵의 이름이 바로 헬륨입니다. 근데 우리가 헬륨 한 개를 만들려면 일반적으로 수소핵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수소핵이 4개가 필요하고요. 4개의 수소핵을 딱 합쳐버리면 1개의 헬륨이 나옵니다. 요걸 여러분들이 숫자만 좀 기억하실게요. 4개의 수소핵이 융합을 하면 1개의 헬륨핵이 나오는구나 에요. 자, 근데 이 수소핵 융합 반응이 그냥 수소핵이 합쳐져서 헬륨핵이 나왔어 이러고 끝날까? 그러지 않아요. 핵 융합 반응은 일종의 폭발 반응과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남과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가 튀어나와요. 핵융합 반응은 일종의 폭발 반응과 같다고 했기 때문에 매우 큰 불길도 일어날 거고 빛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불길이 밝게 빛나면서 나오는데 이때 뭐가 막 발생을 할 거냐면 엄청나게 많은 열이 발생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이 핵융합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 나온다고 했냐면 열의 형태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열이 왜 나오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헬륨 1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소핵 4개가 필요하다고 했거든. 근데 이 수소핵 4개가 합쳐지잖아? 이 수소핵 4개가 합쳐진 질량이랑 헬륨 1개가 띡 하고 튀어나온 이거 헬륨핵 1개의 질량이랑 누가 더 무거울까? 뭔가 4개를 합쳐서 요거 1개짜리를 만들었으니까 2개가 이렇게 같을까? 그죠? 같지는 않아요. 내가 같지 않으니까 질문을 하겠지. 수소 4개 합친 거랑 헬륨 1개랑 누가 더 무겁게? 그치? 수소 4개 합친 게 더 무거워요. 자, 우리가 나중에 이 핵융합 반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할 텐데 지금 그냥 듣고 흘려요. 수소핵 4개가 합쳐지면서 헬륨핵 1개가 된다고 했는데요. 이때 모든 핵들은 합쳐지던지 잘리면 안 되지. 분열이 되던지 간에 모든 핵으로서 일어나는 반응은 항상 다이어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수소핵의 몸통의 일부가 깎여 나가요. 그래서 얘네가 4개가 합쳐지기는 하지만 지들 몸통 자체에서 다이어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4개가 다 합쳐지고 난 후에 이 헬륨핵 1개는 좀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수소 4개가 합쳐져서 헬륨 1개가 되었는데 질량이 원래의 질량보다 낮아졌다 그래서 질량이 결손되었다, 손실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다이어트가 일어난 이 질량의 양이 모두 다 뭘로 변하는 거냐면 이게 모두 다 좀 전에 얘기했던 에너지, 열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수소 몸에서 다이어트가 일어나는데 이 질량 결손이 많이 일어나면 에너지가 많이 나올까? 적게 일어나면 에너지가 많이 나올까? 그치? 이 질량 결손이 많이 일어날수록 열과 에너지가 많이 나옵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체크하실게요. 자, 어쨌든 수소 4개가 합쳐진 거랑 헬륨 1개 중에 수소 4개가 더 무거운데 그 이유는 질량 결손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때 질량 결손이 일어난 건 모두 다 뭘로 바뀌냐면 에너지로 바뀐다. 요렇게 정리하자고요. 자, 수소핵융합 반응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수소핵융합 반응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했냐면 주계열성에서 일어난다고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주계열성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주계열성이라는 이 별은 크기가 변하지 않는 크기가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별은 무슨 모양이게? 그죠? 별은 별 모양이지? 그래서 우리가 별 보통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잖아. 그러면 실제 별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을까? 그죠? 이렇게 실제로는 뾰족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실제 별은 어떤 모양이냐면 좀 이렇게 둥그스름한 모양입니다. 왜냐면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별은 뭐가 모여져서 만든 거야? 그치? 먼지와 기체들이 모여져서 만든 거거든. 그럼 걔네들이 모여있을 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모여있지. 걔네들이 이렇게 뾰족하게 모양을 만들면서 모여있지 않을 거거든. 그래서 실제 모양은 이런 모양이 아니고 두루뭉실하게 생긴 모양이라는 거. 그럼 우리 눈에는 왜 뾰족하게 보이냐면 우리가 보는 별은 별로부터 오는 빛을 보는 거거든요. 이때 빛이 사방으로 뻗어 나가면서 뾰족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을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둥글둥글하게 생겼다고요. 자, 어쨌든 이 둥그렇게 생긴 요 주계열성이 요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얘가 왜 크기가 변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자, 일단 요 별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요 먼지와 가스들은 서로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했어요. 그치, 이 주계열성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들 사이에 반드시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했냐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요 힘이 작용한다고 했어. 요것의 이름이, 그쵸, 바로 요 힘의 이름이 중력이었거든. 지들끼리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한다고 했어요. 이 힘의 이름이 중력이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주계열성 별의 요 가운데 요 내부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치, 온도가 높아져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근데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은 무슨 반응의 일종? 그죠? 이렇게 조그마한 폭발 반응의 일종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가운데서 펑 하고 계속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밀려날까 땡겨질까? 그죠? 뭔가 펑 하고 터지면 주변으로 막 밀려나는 상상이 되잖아요. 이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주변 물질들이 바깥으로 밀리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이 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내부 압력이라고 얘기해요.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밀려나는 현상, 그래서 내부 압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잘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중력의 방향은 어디 방향? 그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니까 이 별의 안쪽 방향. 반대로 내부 압력은 어디 방향? 이 중심부에서 폭발에 의해 밀려나는 힘이라고 했으니까 바깥쪽 방향. 서로 방향이 다르네. 그리고 이때 중력의 크기와 내부 압력의 크기가 어떨까? 그죠? 같아요. 다시 얘기하면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과 바깥으로 밀려나는 내부 압력의 크기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다 정리할게요. 별의 내부에서 끌어당기는 중력과 별의 내부에서 바깥으로 밀려나는 내부 압력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거. 따라서 주계열성의 크기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는 거. 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크기가 자꾸 커지잖아? 그거는 주계열성이 아니야. 반드시 크기가 가만히 일정하게 있어야만 주계열성이라는 거 꼭 기억하실게요. 자, 그럼 여러분 주계열성의 특징은 모두 이해가 가셨나요? 주계열성의 특징, 반드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한다. 두 번째, 중력과 내부 압력이 같은 크기로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크기가 변한다, 안 변한다?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주계열성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어요. 오늘 열심히 해야 여러분 다음 시간에 편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별의 진화 과정까지 할 거예요. 자, 별의 진화 과정은 뭐냐면 사람이 태아 상태에 있다가 태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갓난아기라고 하잖아요. 그럼 갓난아기에서 어린이를 거쳐서 청년이 되었다가 장년을 거쳐 노인이 되어 결국엔 죽어요. 그것처럼 별도 태어난 상태로 평생을 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너의 별 하는 것처럼 항상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결국에는 별도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 별의 진화 과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별의 진화 과정은 별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장 대표적인 별이 뭐가 있게? 딱 하나 있어. 두 글자짜리 티읕으로 시작하는 거. 그죠?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이 가장 대표적인 별. 그것도 주계열성 별입니다. 자, 별의 크기가 태양 사이즈냐 크기일 때
또는 태양보다 10배 크냐, 아니 어마어마하게 크냐에 따라서 별의 진화 과정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먼저 별의 크기가 태양 크기일 때 어떠한 진화 과정을 보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별의 원래의 상태는 뭐라고 했었어요? 그죠? 성운이었거든요. 이 성운이 모여서 별을 형성하는데 애초에 별의 이전의 상태를 뭐라고 불렀었냐면 원시별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원시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무슨 힘이 작용해? 그죠? 이 원시별 내부에 있는 가스들끼리 계속적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작용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중력에 의해서 팽창해요? 수축해요? 그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니까 덩치가 작아지는 수축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중력 수축 현상에 의해 온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죠? 온도가 올라간다. 내 온도가 얼만큼 올라간다? 온도가 1000만 K만큼 올라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드디어 이 원시별의 내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죠?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주계열성이 형성된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 주계열성 별은 반드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 그럼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주계열성 내부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 별의 겉부분에서 일어나게, 별의 속에서 일어나게? 그치, 별의 속에서 일어나. 수소 핵융합 반응은 뭐라고 했었냐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별의 중심부, 별의 내부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린 요 상태가 주계열성의 상태예요. 이때 주계열성에서 작용하는 힘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현재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조그마한 폭발 반응으로 인하여 주변 물질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그쵸, 내부 압력 작용한다고 했었고요.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이 작용한다, 안 한다? 그죠? 이 중력은 언제나 항상 작용한다고 했거든요. 중력 역시 작용합니다. 주계열성일 때는 내부 압력과 중력의 크기가 같고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크기가 절대 변하지 않는다, 크기가 일정하다라고 했었거든요. 요게 지금 주계열성 상태예요. 여러분들 요 그림 잘 기억하실게요. 주계열성은 별의 중심에서 수소가 헬륨액으로 변하는 상태이고요. 내부 압력과 중력이 동시에 작용하는구나. 내부 압력과 중력이 같은 힘만큼 작용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 주계열성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상태인데 수소 핵융합이 그렇다고 평생 일어나는 건 아니야. 모두 다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고 나면 이 수소 핵융합도 끝나거든. 그럼 이 주계열성에서 수소 핵융합이 모두 끝나고 나면 별의 내부엔 뭐가 남냐면 모두 다 수소가 헬륨으로 변해서 헬륨이 남아. 그리고 아직 변하지 못한 수소가 겉부분에 조금 남아있게 됩니다. 요런 상태가 돼요. 수소 핵융합이 끝나고 나면 요렇게 됩니다. 이때 요 상태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색 얼음별이다. 그래서 거성이라고 불러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주계열성 별은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는 상태를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하고요. 이 주계열성 별에서 수소 핵융합이 모두 다 끝나고 나면 적색 거성이 되는 거예요. 적색 거성의 내부 잘 볼게요. 내부에 뭐만 남았어요? 그죠?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완전한 헬륨만 남아있거든요. 이 상태를 우리가 적색거성이라고 부른다고요. 적색이라는 말을 붙여준 이유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모두 다 끝나고 나면 이 별이 붉게 보여. 그래서 적색이라고 하는 거고, 거성은 수소 핵융합이 모두 다 끝난 큰 별이다, 얼음별이다. 그래서 거성이라고 부른다고요. 어쨌든 이 적색거성 상태에서는 더 이상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면 이 적색거성 상태에서는 내부 압력이 작용할까 안 할까? 그쵸? 여기서는 내부 압력이 작용하면 안 돼. 왜냐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별의 가운데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야만 내부 압력이 작용을 하는 거거든. 근데 적색거성에서는 수소 핵융합 안 하니까 내부 압력 없다. 대신에 무슨 힘만 있어? 그저 적색거성에서 무조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 중력은 작용하거든. 그래서 중력은 작용합니다. 적색거성의 상태 요거 잘 볼게요. 내부 압력은 없으나 중력은 작용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 적색거성 상태로 꾸준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중력이 작용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중력이 작용하다 못해 이 적색거성의 덩치가 작아지는 중력 수축 현상이 일어나요.
그럼 이 적색거성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다 보면 중력 수축하면 우리가 온도 올라간다 했어요? 내려간다 했어요? 그죠? 중력 수축하면 무조건 온도가 올라가. 이건 세트라고 했어. 이 적색거성 상태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중력이 작용하여 별이 작아지다 보면 온도가 또 미친 듯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서 1000만 K보다 더 훨씬 높게 고온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적색거성 속에 있던 뭐가 합쳐지는 반응이 일어나냐면 헬륨이 합쳐지는 반응이 일어나. 이 헬륨이 합쳐지면 뭐가 되냐면 탄소가 되거든요. 이 내부에서 헬륨이 합쳐지는 반응인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헬륨 핵 융합 반응. 근데 꼭 헬륨 핵 융합 반응이라고 외우실 필요는 없어. 어쨌든 헬륨도 합쳐지는 반응인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라고만 체크하시면 되거든. 이 적색거성에서 중력 수축이 계속 일어나 온도가 올라가면 헬륨마저도 합쳐지는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그럼 헬륨이 합쳐져요. 그 다음에 그 겉부분에는 헬륨과 그 다음에 아까 가장 겉부분에 있었던 수소 이런 식으로 상태가 되거든요.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 한번 알아보자. 자, 헬륨이 합쳐져요. 핵융합 반응이거든요. 그럼 내부 압력이 있다 없다. 그죠?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내부 압력이 있다. 핵융합 반응이 작용하면 무조건 내부 압력 작용한다. 그러면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다 없다. 그죠? 중력도 작용한다. 요거 중요해요. 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때와 안 일어날 때 내부 압력과 중력의 상태가 어떤지, 작용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헬륨의 반응이 모두 다 일어나고 나면 이 반응도 역시 평생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어나서 이제 물질이 사라지고 더 이상 반응할 게 없어지고 나면 반응이 끝나거든요. 그럼 가장 별의 속에는 뭐가 남냐면 헬륨이 합쳐져서 탄소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겉부분에 아직 반응하지 못한 헬륨, 그 다음에 아직도 반응하지 못한 수소, 이런 식으로 별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끝내게 돼요. 요게 핵융합 반응이 모두 끝난 상태이고요. 자, 핵융합 반응이 이제 모두 끝났어요. 그럼 요 상태에서는 무슨 힘만 작용하게? 그저 이제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힘이 작용할 것이 중력 말고는 없어. 중력만 남은 상태야. 이 중력이 계속 작용하다 보면 이 최종적인 별의 상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팽창한다, 수축한다? 그죠? 중력이 작용하면 무조건 수축한다고 했거든요.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최종적으로 이 별은 죽습니다. 어떻게 죽을 거냐면 이 탄소가 형성되어 있는 이 별의 속부분은 중력 수축에 의해 완전 쬐깐해져요.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별, 흰색을 띠고 있는 별인 백색 외성이라고 하는 걸로 죽고요. 이 별의 겉부분 보니까 헬륨이랑 수소, 가스거든요. 이 가스는 구름처럼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행성상 성운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탄소 부분은 백색 외성으로 죽는 거고 겉부분에 있는 헬륨과 수소 부분은 행성상 성운, 구름처럼 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별이 태양 사이즈일 때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최종적인 죽음은 백색 외성과 행성상 성운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태양보다 어마어마하게 미친 듯이 큰 사이즈의 별은 어떻게 죽게 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하고 끝내도록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힘냅시다. 그리고 다음 강의 때 이 태양 사이즈일 때와 태양보다 10배 큰 사이즈가 어떤 식으로 진화 과정을 거치는지 역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그림이 너무 엉망이더라도 화내지는 마시고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모든 그림을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그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요. 미안해요. 자, 어쨌든 자, 태양보다 10배 큰 사이즈의 별이 어떤 식으로 진화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보다 10배 크던지 말던지 별의 이전 상태는 무조건 뭐다? 그저 별의 이전 상태는 무조건 원시 별이다. 원시인과 똑같아. 이 원시 별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주계열성이 된다?
그죠? 원시별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떤 힘이 작용하냐면 중력이 계속 작용한다라고 했고요. 중력이 계속 작용하면 이 원시별이 수축이 일어난다고 했거든. 그러면 온도가 높아진다, 내려간다. 그죠? 온도가 높아진다. 온도가 얼만큼 높아지느냐? 1000만 K만큼 높아진다. 요게 중요했죠. 이 1000만 K만큼 높아지고 나면 드디어 주계열성이 되는데, 왜냐면 이 주계열성 내부에서 무슨 반응이 일어나니까? 그죠?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주계열성, 완전한 별이 탄생되었다 입니다. 근데 이 주계열성 별은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일반적인 태양 사이즈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사이즈야. 그렇다는 건 반응할 물질이 많단 소리예요, 적단 소리예요. 그죠? 반응할 물질이 엄청나게 매우 많다는 소리야. 그래서 가장 처음 주계열성의 내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소가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수소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가장 내부에 뭐가 생겨나냐면 내부에 헬륨이 생겨난다라고 했거든요. 옆으로 쓸게요. 자, 이 주계열성 별에서 가장 처음에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수소핵융합 반응이 모두 다 끝나고 나면 내부에 뭐가 남냐면 헬륨이 남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헬륨이 남아있는 요 상태 때는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무슨 힘이 작용할까? 그죠? 오로지 중력만 작용합니다.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요 상태는 내부 압력과 중력이 모두 다 작용하지만 수소핵융합이 모두 다 끝나고 난 상태에서는 중력만 작용하게 될 거라고요. 근데 이 중력만 작용할 때는 뭐도 함께 일어나. 그지? 수축도 함께 일어나. 중력 수축에 의해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헬륨이 어떻게 될까? 그죠? 헬륨도 합쳐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헬륨이 합쳐져서 또 뭐가 되냐면 탄소를 형성한다고 했어. 이건 우리가 이전에 태양 사이즈랑 똑같습니다. 헬륨이 핵융합이 일어나서 탄소가 될 건데 어쨌든 얘도 핵융합의 일종이기 때문에 무슨 힘이 작용할 거냐면 내부 압력도 작용하고 중력도 작용하게 될 겁니다.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역시 이 반응도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내부에 뭐가 남냐면 탄소가 남을 거라고. 그럼 탄소가 형성된 이 상태에서도 역시 무슨 힘만 남냐면 중력만 남게 될 것이다. 근데 중력만 남게 되면 또 중력 수축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올라간다. 그럼 이제 뭐도 합쳐져? 그지? 이 탄소에서 또 합쳐지는 거야. 우리가 아까 태양 사이즈일 때는 탄소에서 모든 것이 끝났거든요. 하지만 얘는 태양보다 10배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계속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는 탄소가 뭘로 바뀌냐면 산소로 바뀌고요. 이 반응이 끝나고 나면 최종적으로 산소가 남아요. 그리고 이 산소가 또 합쳐지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산소는 합쳐져서 뭘 만들 거냐면 규소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SI라고 쓰고 이거 영어로 실리콘, 한국말로 규소라고 부르거든. 어쨌든 산소도 합쳐지는 반응이 일어나서 규소를 형성합니다. 그러면 또 이 반응이 끝나면 규소가 남아요. 최종적으로 이 규소에서 또 한 번 합쳐져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수소가 합쳐져서 헬륨이 돼요. 헬륨이 합쳐져서 탄소가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태양보다 10배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핵융합이 한 번만 일어나면 끝난다? 그죠? 그거 아니라는 거. 지금 핵융합이 몇 번 일어났어? 우리가 보는 것만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일어났거든. 핵융합이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핵융합이 여러 번 일어난다는 거. 요게 중요한 거야. 왜냐면 반응한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계열성에서 핵융합이 최종적으로 끝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되냐면 가장 내부에 철이 남아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러분도 함께 그리세요. 자, 이거 무슨 상태인가 싶죠? 처음에는 수소였는데 수소가 합쳐져서 헬륨 형성, 헬륨이 합쳐져서 탄소 형성, 탄소가 합쳐져서 산소 형성, 산소 합쳐져서 규소 형성, 최종적으로 철이 만들어진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조금 전에 주계열성이었어요. 이 주계열성에서 여러 번의 수소 핵융합 반응을 거칩니다.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모두 다 끝나고 나면 요런 상태가 된다고요. 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모든 반응이 끝났을 때 이 상태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아까 태양 사이즈일 때는 붉은색을 띠는 얼음별이다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한 반면 얘 같은 경우는 거성은 거성이야. 그러니까 얼음별은 얼음별이야. 근데 크기가 어때? 미친 듯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초거성이라고 불러요. 미친 듯이 큰 별이다, 미친 듯이 큰 얼음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초거성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체크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장 크고 가장 무겁게 만들어진 원소가 뭡니까? 그쵸? 철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벼운 아이는 수소예요. 별의 속으로 가면 갈수록 무겁고 큰 원소예요? 가벼운 원소예요? 그저 무겁고 큰 원소입니다. 초거성의 가장 중요한 점은 별의 내부로 갈수록 원소의 크기가 커진다, 작아진다? 그죠? 커진다. 무거워진다, 가벼워진다? 그쵸? 무거워진다. 여러분들이 쓰세요. 요게 초거성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 태양보다 10배 큰 사이즈에서는 어떤 원소까지 만들었다. 그지? 철까지 만들었다. 거기까지 보는 거야. 자, 그럼 이 초거성에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초거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이 초거성에 무슨 힘이 남아. 그지? 반응이 끝나고 나면 무슨 힘만 남는다고 했냐면 중력만 남는다고 했거든. 이 중력이 작용하면 초거성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게? 그지? 이 초거성도 마찬가지로 중력 수축을 해. 엄청나게 컸던 이 초거성이라는 사이즈가 중력이 작용함으로 인해 얼마만큼 작아지냐면 이렇게 작아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큰 사이즈가 중력 수축에 의해 이렇게 작은 사이즈가 되면 온도가 커지게 작아지게? 그치, 온도가 미친 듯이 커질 거야. 그럼 이 작은 사이즈에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 모여 온도 매우 커져. 그럼 에너지 커질까 작아질까? 그치, 온도가 커지고 물질들이 막 쌓이다 보면 에너지도 커질 거거든. 그럼 이 작은 공간이 버틸 수 있겠어 없겠어? 그치, 못 버텨. 그러다 보면 이 초거성이 중력 수축이 작용해서 덩치가 작아지다 못해 결국엔 못 견뎌서 터집니다. 그 터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초거성이 터졌다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요. 크기가 엄청 크던 게 중력 수축에 의해서 작아졌고 그러다 보니 온도도 커지고 에너지도 커졌네. 그래서 초거성이 버티다 못해 결국엔 터졌어. 그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한다. 요거 중요하니까 좀 기억하시고요. 얘들아, 엄청나게 큰 물질들이 폭발을 한 거야. 온도가 크게 낮게. 그치? 폭발이 일어났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불길이 치솟아. 어마어마하게 큰 에너지가 막 분출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만들어졌던 철이 어떻게 될까? 그지? 철도 역시 합쳐지는 반응이 일어나요. 이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나면 열이 매우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하여 어떤 물질들이 만들어지냐면 철보다 큰 것들이 만들어져요. 철보다 큰 원소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까 초거성에는 철까지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난 후에는 철보다 큰 아이들이 나온다. 요거 매우 중요해요. 저는 중요하면 별폭탄을 그린다고 했어요. 별폭탄 왕창 그려주시고요. 철보다 큰 애의 가장 대표적인 애 누구냐면 구리예요. 구리. 자, 우리가 아까 건물이랑 뭐 자동차 이런 거 만들려고 하면 철도 있어야 되고 구리도 있어야 한다 했잖아요. 결국에는 별이 탄생해서 별 속에서 모두 다 만들어진 원소들이구나, 물질들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태양 사이즈에서는 탄소까지밖에 못 만들었으나 태양보다 10배 큰 사이즈에서는 철, 그 다음에 이 태양보다 10배 큰 사이즈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나면 철보다 큰 구리 같은 애들도 만들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이 초거성 애들도 초신성 폭발이 일어나고 나면 결국엔 죽어요. 어떤 형태로 죽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일부는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걸로 죽고요. 일부는 엄청나게 크기가 작아지다 못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라는 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뭔가 그림도 너무 많았고요. 설명도 너무 많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별의 진화 과정 같은 경우는 그림이 너무 복잡하고 많아서 난해 할 수 있었으나 제가 다음 시간에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하도록 할 거거든요. 이번 시간에 조금 무리해서 하였으나 여러분들이 잘 버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조금 간단하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